네, 글로벌 뉴스 브리핑입니다. 좋은 대학은 어떤 대학인지 우리 교육계도 늘 고민이죠. 해마다 여러 가지 대학 순위가 발표되지만 비슷한 유명 대학들 이름만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해외 교육 전문지는 대학들이 어떤 혁신을 시도했는지를 놓고 시상식을 진행했는데요.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홍대우 기자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상식은 뭔가 좀 많이 다른 느낌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익숙한 대학 평가라고 하면 이제 대학의 규모가 대단히 중요하죠. 얼마나 큰가, 그리고 연구비는 얼마나 많이 쓰는가,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학생들 얼마나 취업시켰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원래 큰 대학, 그리고 기존에 잘하던 대학들이 유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시상식은 좀 달랐습니다. 해외 교육 전문지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이 주최한 이 대학 시상식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서는 대학들을 줄 세우기를 한 것이 아니라요. 각각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보인 대학들 10곳을 정해서 상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남방과학기술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가 상을 받았는데 이 대학은 이번에 영국의 킹스 컬리지 런던이라는 대학과 함께 공동의대를 설립했습니다. 국제의대겠죠. 또 11개의 해외 대학과 공동 연구도 진행했고요. 신입생의 45%,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해외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 받은 상이 올해의 국제 전략상입니다. 아시겠죠? 분야를 특정해서 주는 거죠. 또 특이한 상을 받은 대학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사라왁 대학인데요. 이 대학은 좋은 뮤지컬을 만들어서 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건설회사가 부실 공사를 하는 바람에 거기서 사고가 발생을 해서 건물을 짓던 벽돌공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내용의 뮤지컬입니다. 이 뮤지컬은 말레이시아 정부 반부패위원회와 공무원의 실제 증언을 받아서 제작을 했고요. 이걸 말레이시아 정치인들이 관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상식을 진행한 단체에서는 대학이 국가의 부패 방지 노력을 어떤 식으로 도울 수 있는가를 예술로서 잘 보여줬다는 점에서 예술의 우수성과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뭐 상의 이름도 그렇고요. 내용도 봤을 때 뭔가 좀 의미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어떤 상들이 있었습니까? 이번 주에 아시아 시상식이 열렸고 이제 다음 주에 세계 시상식이 열리는데요. 아시아권 대학들이 받은 상들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중국의 칭화대가 2개 분야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대학교 연합에 참여한 점을 높게 평가해서 뛰어난 리더십과 경영관리 능력상을 받았고요. 교사와 학생의 성과를 추적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 올해 기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대학이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현상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또 교육에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했는지에 주목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박사과정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서 상을 받은 대학도 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이 이번에 연구인력 지원자를 3배로 늘려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교직원들에게 좋은 복지시설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인도 칼린가의 산업기술연구소도 상을 받았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상을 받은 곳도 있는데요. 인도의 공동연구기관 카탈리스트라는 곳에서는 여성들 1,200명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서 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균관대학교가 지역과 사회적 영향력상을 받았는데요. 교육 분야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였고 평생 학습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이유에서인데 기존의 대학 순위에서 좋은 순위를 기록했다는 점 외에는 앞서 살펴본 대학들만큼 특색이 두드러지지는 않아서 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이번엔 영국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영국이 이번에 아주 제대로 대학 강의질 개선에 칼을 뽑아들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번엔 학업 지속률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요. 이번 주에 한번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 이틀 정책의 연장선에서 나온 정책인데요. 영국에 보면 교육부 말고 학생청이라는 특이한 기구가 있습니다. 오피스 포 스튜던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 소속된 기관은 아니고 이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대학 교육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생청에서 학생들의 학업 지속률이 떨어지는 대학들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지금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급을 할 때 학생들이 최소 75%는 이 진급을 해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민들의 눈높이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75%보다 더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낮다.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진급률을 좀 더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요. 목표치는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90%는 정상적으로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야 좋은 대학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만 물론 지금 대학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높은 기준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면서요. 예. 이게 단순히 숫자만 높이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 평가하는 지표와 기준 자체도 완전히 새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더 세세하게, 좀 더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꿔 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번에 제가 어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 과학기술 육성 인재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거기 보면 이제 대학들이 강의 방식 이걸 얼마나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앞으로 평가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평가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황대용 기자 오늘도 의미 있는 소식 고맙습니다.